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 사고를 당하거나 또 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은 당황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모든 걸 맡기고 병원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조건일 때 실손보험으로 추가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고 유형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일 때만 해당됩니다. 혼자 미끄러지거나 전봇대에 부딪히는 단독 사고 또는 보행자와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실 비율입니다. 내가 100% 피해자라면 모든 병원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낸 돈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즉,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전부 보험사에서 처리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 낸 돈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엔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고 내 과실이 20%였다면 보험사는 일단 전체 금액인 500만 원을 병원에 대신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도 잘 받고 합의금도 받으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 계산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내 과실만큼 금액을 깎고 계산합니다. 아까 과실이 20%였죠? 그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합의금에서 100만 원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즉 병원비를 내가 직접 낸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100만 원만큼 병원비를 낸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바로 이 100만 원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융분쟁 조정 사례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료비 중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액을 상해 입원 의료비로 추가 지급할 책임이 있음. 즉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전액 처리했다고 해도 내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은 내가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내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몇 세대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비율이 다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건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인데요. 이 보험은 일반 상해 의료비가 따로 보장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있던 없던 치료비의 50%까지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되고요. 이 실손은 내가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 40% 정도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인데요. 2016년 2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내 부담금의 70%에서 80%까지 보장이 되는데 대신 항목에 따라서 조금 보장 비율이 다릅니다. 급여 진료냐, 비급여 진료냐에 따라서 보장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1세대는 50%, 2세대는 40%, 3세대부터는 평균 70에서 8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려면 먼저 내가 몇 세대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손보험을 실제로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동차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확인서나 합의금 산출 내역서 같은 것들이요. 둘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수 가능하고요. 혹시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다거나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요청 주시면 빠르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증명, 병원 서류, 보험사 제출 이렇게 세 단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뀐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고 후 치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경상환자 과실 책임주의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실이 많은 사람이 치료비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좀 어땠을까요? 내가 사고를 냈고 과실이 80%였다면 상대방은 20%의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보험사가 내 병원비 전액을 대신 내주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가해자이고 부상 정도는 14급이었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와 동일한 부상 등급이지만 치료비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씨의 보험사에서 A씨의 500만 원의 치료비 모두를 지급해 줬습니다. 가해자가 더 많은 치료를 받고 피해자는 오히려 적은 치료만 받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결국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A씨의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나머지 450만 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실이 80%인 A씨는 450만 원 중 80%, 즉 36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치료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치료비를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래 치료를 받는다고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상 환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 상해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 12급, 13급, 14급이 경상 환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나 어깨를 삐끗했거나 골반이 틀어졌다거나 목이 뻐근한 상태, 타박상이나 염자 진단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에서 염자, 근육통, 타박상 등의 진단명을 받았다면 대부분 12에서 14급 경상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상 환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2급은 최대 120만 원, 13급은 최대 80만 원, 14급은 최대 50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해 급수별 보장 한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멈춰두었다가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처럼 전부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병원만 다니시다 보면 예상 외에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치료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상환자 책임 과실주의는 자동차 사고에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비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보행자 사고는 과실과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에 비해 보행자는 신체적으로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만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보행자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변경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 환자가 병원 치료를 4주 이상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병원 치료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4주 미만은 그냥 병원에 다니시면 되지만 4주를 넘기게 된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당연히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확한 진단명과 치료 필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유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단순 염좌나 통증 정도인데 습관적으로 오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향후 치료비입니다. 합의금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향후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치료비란 앞으로 추가적으로 병원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예상 기간만큼 보험사가 미리 보상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이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경상 환자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일주일만 치료를 받고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볼게요. 이 경우 남은 3주간 치료는 안 받았지만 보험사는 앞으로 3주 동안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3주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4주 중에 3주를 다 치료받고 나서 합의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일주일뿐이라서 향후 치료비도 일주치만 계산돼서 지급이 됩니다. 즉 몸이 괜찮고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너무 늦게 합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무작정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받으면 진단서 제출해야지만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4주 이하는 그냥 다니셔도 되지만 그 이상은 진단서 없이는 치료비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정신도 없고 몸도 아픕니다. 하지만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손보험 청구 방법, 경상 환자 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합의 타이밍 기준까지 하나하나가 실제 사고 후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교통사고가 있거나 앞으로 보험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